네, 블루캠프 오늘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그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8월 25일로 확정이 됐다. 중앙일보가 지금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단독 보도 저도 봤습니다. 파악하신 바가 있으실까요? 글쎄 뭐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파악한 바는 없고요. 아마 뭐 조만간에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한미 양국이 지금 조속한 정상회담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감대를 이루고 조율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날짜를 서로 확정을 하게 되면은 발표 날짜를 아마 조율을 해서 동시에 공식 발표를 동시에 하기로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최고위원님 지금 특사단 일원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러면 특사단 갑니까 안 갑니까? 특사단은 이 전체적인 이제 붐업이나 또 이제 사전 조율 작업 등을 위해서 만일 출발을 하게 된다면은 확정일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다녀오지 않을까 하고 정상회담 있습니다. 확정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네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김건희 씨 어제 출석해서 조사 받았잖아요. 네. 그 장면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좀 답답했습니까? 본인이 이제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V0까지 불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16개의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 빠르게 좀 구속을 해서 증거 인멸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이 소통을 좀 차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 혹시 바로 청구할 거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던데. 네,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검과 바로 소통을 하는 건 아니어서 다만 특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까지 할게요.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특검이 오늘 체포영장 재집행한다고 했는데 좀 전에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고 7시 53분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소고점 할까요 혹시? 아마 제가 듣기로는 9시쯤 변호인 접견을 아마 신청을 해놓은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접견 직후라든지 이럴 때 뭐 속옷 그러니까 옷을 벗기 전에 벗기 전에 체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오늘은 뭐 영장 집행이 좀 이루어진다고 좀 이렇게 좀 뭔가 뭐 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제 하루 여유를 뒀던 데는 뭐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앞서서 좀 짚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제 권성동 의원 언급을 하셨어요. 최고위원께서 7월 31일 이후로 자치를 감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일종의 뭐 수사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지금 권성동 의원이 그간에는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7월 31일에 이제 추가적인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굉장히 구체적이었죠. 통일교회 뭐 이제 부총장급 된 사람의 메시지에서 뭐 1억 원 서포트, 그러니까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든지 현금청자 사진도 나왔다고 그러고. 이런 증거들과 함께 의혹들이 제기되고 또 이제 그 통일교 총재한테 가서 두 번 절하고 큰 쇼핑백 2개를 받아가지고 나왔다라는 이런 이제 증언들도 나오다 보니까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뭐 반격을 할 만한 것들이 없는지 요즘은 권성동 의원의 어떤 반발도 없고 여기 본인에 대해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려고 들지도 않고 그래서 권성동 의원을 좀 자극하는 표현이긴 했습니다. 자극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자극의 목적은 본인이 수면 위로 올라와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혹을 밝혀라라고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고 실제 저희가 그 새벽에 목욕탕을 가면은 비슷한 시간에 원래 권성동 의원을 만나요. 의원회관 사우나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요즘 자취를 좀 감추긴 했습니다. 거기서도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요즘. 그러면 이 자취를 감춘 것 자체가 사실상의 그 의혹 시인, 그다음에 사법 방어 준비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아마 그 후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어 준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요? 예. 근데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형사고발도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저희 원내를 통해서 윤리위 제소를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법률위를 통해서 예. 고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바로 그럼 고발 들어가실 계획이고. 근데 이거 거의 국민의힘에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을 상대로. 네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춘석 그 의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입이 두 개라도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르게 제명 조치를 했고 국민 여러분께 뭐 사죄드리는 말씀 뭐 100번 해도 저희가 모자랄 것 같은데 다른 경로를 통해서 네. 이게 여차저차 이렇게 된 거다라는 혹시 소명이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까? 저희가 우선 이제 최고위원들이 이춘석 의원 면담을 진행을 했죠. 아, 했습니까? 진행을 했고 뭐라고 하던가요? 글쎄 이건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수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나갈 생각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라 이 부분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해 나가시고 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단 그 출당 조치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러면 근데 최소한 이거는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차명 거래가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주장하는 겁니까? 이춘석 의원은 계속? 지금 이제 뭐 그 부분 이제 제가 직접 간 건 아니고요. 예. 최고위원 중에 이제 이현주 의원을 보내서 만나게 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현주 의원과 소통을 못 해봐서 네, 어떤 해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둬서 AI 정책도 펴고 있고 네네네. 증시 정책도 펴고 있는데 네. 어찌 본다면 지금 중점 국정 과제를 관통하는 문제가 지금 돼버렸다. 뭐 그런 점이 사실 좀 굉장히 그 저희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네. 네,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고. 예. 뭐 그럼에도 이제 정책은 정책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집행을 해 나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일단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최선을 좀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휴가 중에 이재명 대통령도 엄정 수사를 지금 지시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 수사의 끝은 결국은 사법 처리 수순이 될 텐데, 자 여기서 만약에 그 네.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만약에 이제 청구를 한다면. 회기 중이라면 체포 동의안이 넘어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어떻게 할 건지 혹시 이런 얘기도 혹시 뭐 좀 약간 앞서가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혹시 논의 좀 하셨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이제 좀 앞서가는 질문이라 저희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그것을 인정에 이끌려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동일 잣대로 국민의힘 지금 예를 들어서 사법 문제가 불거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동일하게 또 적용을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인들의 대한 잣대가 상당히 엄격해졌어요. 뭐 이런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야 되고 저희가 그 국민 주권 정부라고 이미 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밖에 없고 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에 이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 국민의힘에서도 물론 문제 제기를 해야죠. 야당으로서 당연히 이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만 자당의 문제에 있어서도 본인들도 인정에 이끌리지 않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의혹들이 증거까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도 빠르게 제명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그럼요. 민주당이 한 만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꼭 뭐 저희를 비교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맡고 있던 직책 중에 하나가 국회 법사위원장이었고 법사위원장에서 사퇴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의원은 맡겼어요. 왜 추미애 의원이었을까요? 저희가 보통 이제 상임위원장은 3선급 의원들에게 맡기는데 지금 사안이 워낙 엄중하고 또 법사위 자체가 뭐 저희가 암묵적으로 그 상임위 내에서 그 상원의 역할을 좀 하지 않습니까? 좀 그러다 보니 중요한 자리를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을 하다가 아마 당대표와 원내대표께서 상의를 한 끝에 좀 원로이신 추미애 대표께 맡기는 것이 흔쾌히 수락을 했다고 합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이렇게 그 어려워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내게 맡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재고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장이란 자리가 3선급들도 아직 많이 계시고 맡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6선인 당신께 바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요? 네.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왜 추미애 의원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혹시 좀 최고위원들께 설명한 게 있을까요?
우선 그 법사위를 지금 상태에서 가장 잘 이끌 사람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그 주식 대주주 기준 요건 관련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의 의견은 전달을 했고 대통령실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의 결론이 어떤 걸까요? 뭐 당의 결론을 그 원내대표께서 어떻게 이제 정의해서 전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50억이라는 기준도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저희가 50억 기준을 만든 걸, 근데 그 전에 뭐 100억까지도 이렇게 맞아요.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0억이라는 그 기준 자체가 국민 정서에 맞느냐?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국회인데 다수의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작동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뭐 20억, 30억, 40억이냐는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50억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10억을 강행을 할 것이냐. 중간은 없다? 중간은 없죠. 그래요? 이 상태에서 20억에 대한 30억에 대한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예를 들어 김상욱 의원 같은 어제 어느 인터뷰인가에서 30억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글쎄 제 판단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따진다면은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당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10억을 고소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국민 정서나 아니면 충분한 수기를 거치지 못했다라는 판단 아래 일단은 50억을 그대로 두고 충분한 수기 과정을 조금 더 거쳐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냐, 이 두 가지에서 아마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50억 아니면 10억 둘 중에 하나다. 결국은.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럼 그 둘 중에 뭘까요, 의원님 개인견에는? 글쎄요,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안 여쭤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그러니까 정당을 예방하는데 국민의힘은 안 갔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우선 이제 정청래 대표의 그 성격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특정 보수 언론하고 인터뷰를 아예 안 하잖아요. 정청래 대표께서는 그런 이제 본인의 어떤 뭐 정책 견해도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고, 일단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정의 자체가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맞고요. 우선 국민에 대한 사과가 우선돼야 된다. 사과와 당내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신들은 우리의 협상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도 안 갔죠. 네. 그러면 개혁신당도 내란 옹호 정당으로 좀 봐서 안 간 걸까요? 글쎄요. 그 부분까지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렵네요. 그렇죠. 혹시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면 얘기 혹시 좀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최고위원 비공개 회의에서 사면과 관련돼서 논의를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서 뭐 이 부분에 대한 당의 의견을 달라라거나 뭐 이랬다고 한다면 비공개 회의를 아주 극소수로 해서 뭐 진행을 해봤을 텐데, 뭐 지금 이제 사면과 관련해서는 뭐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민생범이라든지 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면에 대한 이제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오늘 아마 심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치인 사면은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혹시 만나셨어요? 한 두어 차례 뵀습니다. 관련 얘기 나누신 적 없습니까? 그 관련해서는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건 결국은 대통령만이 아는, 그러니까 사실 뭐 대통령의 사면권이니까 고유한 권한이니까 절차는 있지만 결국 대통령 고유 권한이죠.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대통령 사면권 침해에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질문을 사면을 할 것 같은지 안 할 것 같은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글쎄요, 이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한 석 달 정도이고 이 한미 정상회담 등 이제 그 굉장히 큰 그 아젠다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이슈를
제 개인적으로 다룬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시끄럽지 않게 다루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시끄럽지 않게. 네. 그 얘기는 제가 그러니까 이해를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면을 해주면 논란이 커질 거고 네. 시끄럽지 않게는 사면을 안 해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네. 예. 지금 그 입법 같은 경우는 일단 멈춘 상태가 된 거죠. 어떤? 그래서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문제. 네네네. 그런 상황이고 다시 이제 회기가 하려면 다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아, 이번 이제 방송 3법.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회기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21일부터 처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열리면 이제 바로 이제 그럼 또 본회의 열어서 계속 그렇죠. 처리하는 걸로. 네, 아마 또 뭐 번번이 또 필리버스터를 걸게 될 것이고요. 예. 네. 근데 지금 이번에 필리버스터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더 적극적이고 발언 시간이 더 길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몇 명 만나봤는데 본인들의 전당대회나 지금 이제 국회 일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당장의 당 상황이 너무 어지럽다 보니까 나 몰라고 그러니까 도리지라는 뭐 이런 상황? 일단 뭐 지역구나 열심히 챙겨야지 약간 이런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필리버스터에도 관심 없고? 사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래요? 네. 힘이 전혀 실리지 않는다. 열의가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들이 반대 토론을 한 법안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래요? 표결을 했는데?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거? 네. 그러니까 이게 당론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지금 본인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양곡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가 자기 지역 돌아가서는 비난받기 일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 토론을 하지만 나는 반대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그런가? 네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